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백기종 한양대 MPI 최고위과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백 교수님, 어제 법무부가 검사장급 39명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라인을 대폭 정도가 아니라 전원 교체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놓고 현재의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니냐, 뭔가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일종의 불신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교체되고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왔어요. 지금 인사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원석 총장에 대한 일종의 불신임일까요? 사실 이원석 총장이 지금 저간의 사정을 보면 불신임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는 건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뭐 디올백이라든가 뭐 심지어 이제 그 곁들여서 패키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된 이걸 다 수사를 이제 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개념이 이제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법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사안에 대해서 정말 그 정확하게 수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2일 날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담 수사팀까지 구성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검사 3명을 보강하고. 그리고 이제 송경호 사실 서울중앙지검장이 발령이 이제 났습니다만은 사실은 일부의 그 팩트가 체크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변에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돌았죠. 왜 그러냐면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대면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건의를 했다.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불편해하는 기류가 있었는데, 지금 그 민정수석이 사실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인데 김주현 민정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이제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금 석 달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송경호 그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인사를 하겠다는 걸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반대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월 달에 그렇습니다. 검찰과 용산 간의 갈등설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송 지검장을 교체하려면 나를 먼저 교체해라. 그래갖고 수면 아래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검찰 쪽 내에 흐르는 기류가 그때 이후로 약간 서로 그 갈등설이 불거졌어요. 그런데 지난 2일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하고 그냥 넘어가자는 취지였겠죠. 근데 이 부분이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용산 대통령실과 이 어떤 그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시를 했다는 얘기가 파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격적인 이 39명의 고검장급 내지는 신규 보임 검사들에 대한 이 전출 내지는 전입 인사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지금 인사 발령 아니냐는 언론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의 어떤 강도랄까, 그것을 놓고 검찰과 용산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실제로 대통령실에서요, 이 시기에 왜 그런 지시를 하는지 상당히 불편해하는 게 또 언론으로 보도도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슨 서면 조사라든가 방문 조사 말고 소환 조사를 해야, 대면 조사를 해야 검찰의 신뢰도 확보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특검하자. 뭐 이런 데다가 검수완박 시즌2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상황 속에서 검찰이 불신을 받아갖고는 어떻게 유지를 하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아마 용산 쪽에서는 그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권 때 이성윤 지검장이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왜 그걸 마무리를 안 하느냐는 거고, 더군다나
이 디올백 사건은 그걸 꼭 소환 조사해야 되느냐, 그 망신주기 아니냐 그런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아니 그 서면 조사에도 충분할 텐데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빚어져 가지고 이번에 이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디올백 이 수사지휘부가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고영곤 4차장 그리고 김창진 1차장 네. 다 1, 2, 3, 4차장 다 지금 이 4차 4개의 차장이 다 인사가 됐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4차장이 2개 사건을 담당하는 차장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1차장 김창진 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또 4차장 고영권 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 다 수사에서는 물러나가고 비수사 파트. 한직이죠, 한직. 네, 비수사 그러나 파트. 조금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인지 검사장 승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천성 승진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도 검사장 승진이 어딥니까? 거기다가 뭐 계속 거기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또 시간이 사실은- 지나면 또 네. 지검장으로 나오고 또 대검 부장으로 가니까 그렇죠. 네. 일단 검사장 승진을 한다는 것은 아주 검사들은 목을 메고 있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도 그런 면을 박성재 장관이 고려를 좀 해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취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전에 추미애 장관 그리고 그 후에 박범계 장관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하고 원래는 과거 같으면 인사협의를 아주 긴밀하게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는 건성으로 했어요. 모양만 갖추고 네. 자기들 인사 그대로 실질적인 인사를 다 해버렸죠. 밀어붙였는데 네. 이번의 경우도 지난 11일 날 주말에 박성재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사 논의를 했다고는 네, 하지만 인사협의를 지금 했다고 합니다. 말은 전부 알려진 것은 인사 패싱해버렸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 발령이 이제 오늘 지금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제천과 충주지청에 사실은 그 방문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지금 이제 대검으로 이제 출근을 했거든요. 이원석 총장이. 예.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자들이 출근하면서 그 문답이 상당히 네.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뭐 의미심장해요. 뭐 7초간 그 침묵을 한 끝에 뭐 대답을 했다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기자들이 중앙지검장 그 이창주 중앙지검장인가요? 이창수. 네,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 발령한 전주지검장에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뭐 사실 그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지만 상당히 불만족하는 그런 그 표정들이나 이 언어가 이제 역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게 없다 이제 이런 형태의 얘기를 했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지금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대검의 참모들도 모두 교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딱한 사람. 8명 중에 네, 한 사람만 남겨두고 네. 교체가 된 상태고 또 중앙지검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 전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중앙지검장서부터 1, 2, 3, 4차장을 모두 일거에 발령을 내버렸단 말이죠. 네. 물론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2022년 5월 달에 발령이 난 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인사 대상이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인 그런 발령이 아니냐. 그거는 바로 이제 용산 대통령실과의 그 불편한 기류가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예전에 비하는 그 인사에 대한 어떤 그 식견에 대한 얘기가 보면 상당히 불만족해하는 모습은 역력해요. 그런 측면에서 박성재 사실 법무부 장관이나 이 김지원 민정수석이 아마 상당히 일사불란한 인사 협의가 있었을 걸로 거기서 생각이 되거든요. 이미 틀을 네, 짜 가지고 그렇습니다. 통보하는 정도 그래서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네, 잘 말씀하셨듯이 이원석 총장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협의를 한 게 아니라 통보 예. 이런 인사를 하겠다는 통보 정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게 사실은 상당한 정설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근길 문답을 보면은 검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니까 7초 침묵을 지켰다는 거예요. 7초간 상당히 깁니다. 네, 7초간 네. 얘기 안 하고 상당히 있으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뭔가 좀 불만이 있는데 그렇죠. 나 얘기 사실- 않겠다. 네. 그리고 인사 사전 조율했느냐, 후속 인사의 시기나 폭은 어떠냐, 자신이 알 수 없는 문제다. 이건 나오고 별로 사전 조율 없었다. 그렇죠.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용산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썩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한 거라고 봐야죠. 더군다나 이원석 총장은 상당히 신중하신 분 아닙니까? 말씀하셨듯이 이원석 총장이 2일 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맥락은 사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특검의 강한 공격, 5월 30일부터 22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럼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조국이 혁신당의 그 총 공격이 아마 감행이 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지금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대통령 재임한 이후에 2년여를 지금 이 수사가 사실은 명쾌하게 되지 않았고 한 번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적 조사가 없었다는 걸 많은 국민들, 뭐 무려 70% 가까운 국민들이 이 특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 야권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것도 다 구속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23억 원이라는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결론을 안 냈다. 그러면서 이 대면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서면 조사로 한번 끝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사실 검찰총장으로서 검사의 명예를 지킬 그런 어떤 의무나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면요. 검사의 자존심. 두 가지 명분이라고 들었는데 이 한 가지가 명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야권의 공격이 앞으로 22대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검찰 총수로서 수사의 종점이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우리 검찰이 수사를 잘 함으로 해서 여권과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호 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명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지시를 한 건데 보십시오. 불과 며칠 사이에 그냥 2주가 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일거에 반부패 공공수사부에 이제 소위 말하면 대검에 참모 한 명만 남겨두고 다 나와버렸죠. 중앙지검에 담당했던 수사 1, 2, 3, 4차장이 다 발령이 나버렸단 말이죠. 갈아치웠죠. 그러면 이게 오비일학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비일학 맞네요. 사실은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될 문제인데 2주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실은 발령을 내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야권의 빌미를 줬고 그다음에 상당한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검찰 인사에 대한 의혹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략적인 접근이 가미된 그런 인사 발령으로 보기는 상당히 난망하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 교수님 지적한 대로 시기적으로 과연 적절하냐. 지금 막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이제 한 4개월도 안 남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검찰총장이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구성하는 게 맞지. 그러면 검찰총장 교체가 되면은 또 인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검찰총장 나가라는 인사 아니냐. 그런데 대해서 지금 이원석 총장은 오늘 그 출근길 문답에서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어느 검사장이 오든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원칙대로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 검사들과 수사팀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는 용산하고 박성재 법무장관으로 인사를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수사는 내 영역이다 이거 아닙니까? 수사는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하기 때문에 수사는 확실히 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소임이나 직분 소명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검사의 자존심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것이고 내가 9월 달에 검찰총장을 그만두더라도 검사의 수사나 검사의 어떤 소임 명분 이건 영원히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런 걸 표출한 것인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기에 발령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머뜩찮은 불편해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그 타이밍상 상당히 잘못된 그런 어떤 인사다 하는 게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이원석 검사에 대한 불신임 아니냐 이런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원석 총장의 전격 사퇴설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기자들이 임기를 끝까지 지킬 것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검찰총장으로 주어진 소임과 소명을 다할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면은 당장 무슨 사표를 했는다 그럴 것 같지는 않죠?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20여 년이 넘는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검찰 공직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뭐 이쯤에서 물러나시죠 하면 물러나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으로 이 임기를 끝까지 지키겠다. 그 다음에 중간에 그만두겠다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회해서 소임과 소명을 다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변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뭐 이쯤에서 뭐 사직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하게 되면 사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도 고검장급 인사, 고위직 인사가 뭐 28기에서부터 9기까지 상당수 많이 지금 사표를 냈거든요. 8명인가가 예. 뭐 사표 냈다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흘러나온 얘기는 자의적으로 사표를 낸 게 아니라 사표를 내도록 이렇게 종용을 요청이 했겠죠. 있었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중앙지검장의 1, 2, 3, 4차장 그 다음에 대검의 이 참모들 7명에 대한 발령들 전체적으로 39명의 이 검사장급 인사가 상당히 기획된 인사가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원석 총장이 자의적으로 조기에 뭐 사퇴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은데 용산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흘러나온 이야기는 이원석 총장이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똑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별명을 가진 이원석 총장이 그동안 이재명 문재인 수사를 했는데 뭐 하나 제대로 내놓은 것이 없지 않느냐. 거기다 영장까지 기각돼 버렸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 김건희 여사 수사만 가지고 그렇게 막바지에 전담 수사팀 만들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우리도 할 만큼 했는데 지금 그렇죠. 사법부가 김명수 사법부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 특히 사법농단 수사 그런 것들 영향으로 김명수 사법부 판사들이 상당히 현 정부에 대해서 이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검찰의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은 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검찰총장을 제외한 아주 주요한 순회들이 다 바뀌었고 특히 이번에 중앙지검장이 된 이창수 지검장은 이재명 수사의 아주 달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수사에서 앞으로 이재명, 문재인 수사 쪽으로 검찰의 칼날이 집중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창수 지금 이제 지검장 같은 경우는 찐윤이죠. 왜냐하면 대검에 있을 때도 검찰총장 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할 때 대변인 역할을 했고 물론 그 전에는 뭐 별로 이렇게 친소 관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상당히 이제 승승장구를 하는 개념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이의 수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서모 씨 전주지검장 하면서 그러면 서모 씨 수사를 거의 다 마쳤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지청장 할 때 성남지청장 성남지청장 할 때도 뭐 이재명 그 수사를 성남 FC 수사를 아주 잘해가지고 지검장이 되고 전주지검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계열의 또 문재인 그 친문 쪽이나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쪽의 수사에는 상당히 능통한 이런 어떤 특수통으로 지금 그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아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보다는 수사는 하되 서면 조사라든가 이런 어떤 우회하는 방법의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죠. 특히 수원지검장도 김유철 남부지검장이 이번에 수원지검장으로 옮겨갔고 거기 지금 이재명 수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김유철 남부지검장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원주지청장으로 좌천 인사를 당했다. 그래가지고 이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번에 수원지검장으로 갔고 또 박영진 범죄정보기획관 대검에 이분이 또 전주지검장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문재인 사위 서모 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수사를 아주 강도 높게 한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문재인 쪽으로 더 무게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야권에서는 뭐 특검이다 뭐다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도 거론한 상황에서 검찰을 이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사람으로 포진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좀 적극 대응이랄까, 그렇죠. 뭐 정면 돌파까지는 아니라도 또 적극 대응, 적극 방어에 네. 나서겠다는 그런 취지로 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보면 사실은 그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의 핵 그 부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디펜딩이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 상당히 이 강도 높은 수사보다는 수사는 하되 좀 부드러운 이런 수사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갈 가능성이 네네. 클 왜 것 그러냐면 같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야 뭐 그 변론으로 치고 이 디올백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공직자 배우자로서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수사 맥락이 뻔하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아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새로 임명된 이창수 전 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분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매듭을 지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권에서는 22대 개헌과 동시에 아마 특검법을 또 발의를 하게 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당분간 검찰과 그다음에 현 여권 그리고 야권과의 각축전 내지는 상당히 그 복잡 미묘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우리 백 교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